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유로존 은행들에게 저리의 3년 만기 장기 대출로 5,295억 유로의 유동성을 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라 14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교복, 교과서 등 신학기 품목의 가격은 급등한 탓에 학부모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진출한 이래 2월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아차는 K5를 앞세워 1년 전보다 판매 대수가 37% 이상 늘었으며 현대차도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8%나 증가해 양 주가도 현재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22억 달러 흑자로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정 1부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2,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3월달이 드디어 도래를 했습니다. 3월 첫 거래일인데요. 코스피가 연 고점이자 전 고점인 2,047포인트까지 장 초반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상승폭이 2,040선 약간 밑돌면서 줄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양 순매수가 살짝 고리가 약해진 탓인데요. 기관이 결국 아침만 사주고 오후 들어 매도 전환을 한 것이 수급상 조금은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5,295억 유로였어요. 유럽중앙은행에서 두 번째 돈 푼 규모인데 규모가 괜찮았다는 평가 속에 유럽의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는 모습이 결국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왔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버네키 입에선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의 지표가 좋아서 그래도 괜찮다는 시장의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의 상승세도 상승세지만 STX 펜오션의 BW 발행 대박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해운주가 급등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 먼저 챙겨 듣고 올게요.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유럽발 유동성 기대감으로 훈풍이 불면서 국내 시장 현재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3월 2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현재 2040선 안착 시도에 들어가면서 사흘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2040선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소폭 반납한 모습이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4% 상승한 2035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현재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해 보입니다.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또 개인이 매도 강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2천억 원 넘는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545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현재 그 오름폭 또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5% 상승한 543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상승 흐름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300억 원 넘는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12억 원 매수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무역 수지 흑자와 또 유럽발 호재에 힘입어서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낙폭 빠르게 끼우면서 1111원 선까지 하락폭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소폭 반납한 모습이죠.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3원 하락한 1115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41% 밀려나면서 118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와 포스코는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와 LG화학은 1%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1.47% 오르면서 34만 4,5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0.27% 강보합권에서 18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신한지주, 삼성생명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32% 밀려나면서 26,1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 ICT와 CJ ENM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1.85% 오르면서 9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와 젠백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기계와 운수창고, 은행 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판매 실적 호조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1.56% 오르면서 7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쌍용차와 만도 역시 강보합권에서 평화전공은 3.63%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 0.18% 오르고 있고요. 만도 역시 0.6%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성호 하이텍과 화신도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운임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대 해운주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해운은요 5.51% 상승하고 있고요. STX 페노션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공모 성공 소식에 힘입은 재무 개선 기대감과 또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27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IT 대표주들이 4일 만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전거래일보다 4,000원 오른 121만 원의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다시 현재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58% 밀려나면서 118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35% 밀려나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열린 첫 북미 대화가 긍정적인 만큼 또 남북 경협주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조비는요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1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로만손 역시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해 화학도 4.04% 오르면서 11,6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최악의 겨울 가뭄을 겪으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농업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세아텍은요 13.77% 급등하면서 2,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효성 OMB는 5%대 강세 보이고 있고 농우 바이오 역시 4.59% 오르면서 15,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월 첫 거래일이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마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3월 첫날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연고점 부근, 원달러 환율은 연저점 경신,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이 시각 특징으로 본다면 아침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덜 좋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장도 보니까 상승폭이 한 1% 내외, 중국장은 밑꼬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먼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처럼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좀 들떠있기만 하기엔 조금 불안한데 앞으로 챙겨볼 만한 이슈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밤 이란 총선 있다면서요? 네, 이란 총선이 있고요. 일단 이과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이슈인데요. 그밖에 이제 중국의 양해라고 해서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라고 하고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가 다음 주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22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회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쿼드로플 2층데이를 맞이해서 해외 증시 중에서 뉴욕 증시가 다우 13,000, 나스닥이 3,000선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스닥도 거의 한 10년 만에 3,000선, 일단 장중에 터치까지 하는 그런 모습인데, 본격적으로 3월 달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최재식 팀장님이 계신 하우스인 대신증권에서도 3월장 한 2,100까지는 평균적으로 보는 분위기던데, 본격적으로 3월에 들어서는 다음 주 투자 전략 미리 좀 세워주십시오. 네, 3월 전반적으로 좀 1, 2월의 상승세에서는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음 주만 본다면 22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전반적인 유로존 재정 위험의 완화는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8월 중순 수준으로 이제 상당히 5% 이하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견조한 경기 지표로 볼 수 있는 2월 ADP 민간 고용 지표라든지 주간 신규 실업, 그리고 주반에는 2월 노동부 실업률 지표하고 빅농업 일자리 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이 ISM 서비스업 쪽에 고용부만 밀렸다는 감안한다면 ISM 서비스업 지수의 개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때문에 하방은 좀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담은 있어서
그리고 쿼드러플 리칭 데이를 맞이해서 약간의 변동성 우려가 있지만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은 다른 조정은 제한되는 국면에 있다. 그래서 여전히 연속선 상에서 보되 최근에 글로벌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많이 풀었고 그리고 이란의 그 택 관련해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해서 에너지 산업을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들은 그 중동의 정유화학 플랜트 관련해서 ECP 건설업체라든지 그리고 해양 플랜트 업체, 그 관련 기자재 업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주도적 흐름의 연속선상이다 생각이 들고 오늘 부각이 되고 있는 그 자동차주라든지 그 일부 종목들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좀 보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아주 든든한 버팀목까지 기대해 볼 수 있군요. 하지만 다음 주 동시만기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역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인호색 투자 비법인데 먼저 김민수 차장님 의견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인 매수세 확대 속에 장중 속도 조절 관점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현재 2,600억 가까이 사주고 있네요. 순매수 규모입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좁은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1960과 205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 IT와 자동차는 분할 매수 대상이라고 해주셨고요. 신승윤 대표님은 유동성 지속 여부와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변수를 모두 챙기자라고 하셨습니다. 3월은 프리어닝 시즌이기도 하니까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이제 지수가 급등하기보다는 견조하고 조금은 느리지만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김영진 이사님은 역시나 박스권 내 변동성이 좀 커졌다 줄었다를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좀 보면요. 오늘은 기계업종 외에도 중국 양회를 앞두고 철강과 화학 섹터를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 여전히 다양한 업종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오늘 앞서서 이미 IT와 차 분할 매수 대상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고요. 신승윤 대표님도 역시 관심 업종 이진행 지점장님도 동일합니다. 김영진 이사님은요. 포트폴리오 내에 조정받는 업종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매수라고 하셨는데 조정받는 업종이 화학과 자원개발 이쪽일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우리 김영진 이사님 맨 마지막에 지금 의견이 나가고 있는데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가운데 특별히 박스권 내 변동성이 커졌다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박스권은 얼마이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와 얼마나 또 관련이 있는지도 제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기로 할게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쉬는 동안 유럽에서 두 번째 동품 규모 5,295억 유로라고 나왔던데 시장이 아주 많이 아침부터는 조금 좋아하는 것 같더니 많이 환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관도 팔고요.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던 재료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계속 흘러온 것이 지난주의 시장 흐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2070포인트가 한 상단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지난주에는 1990포인트를 하단 정도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아래쪽의 지지선이 점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2000에서 2010포인트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수렴하고 확대가 반복되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흐름이지만 결국 큰 흐름에서는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이 큰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아무래도 좀 더 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 기준점은 2010포인트에서 한 2670포인트 이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단의 지지선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은 또 지금 2120포인트가 좀 더 위로 올라올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박스권이 언젠가 다음 주 지나서 다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이제는 조만간 방향을 좀 찾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재료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 LTR로 결국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 왔었던 그 중요한 그 재료가 이제 반영이 됐죠. 미국 중심의 지표 전세 마찬가지로 또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고 결국 펀드멘탈의 개선 흐름 결국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난주하고 계속 이어져서 같은 재료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 이렇게 당연하다, 또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강도의 차이가 조금 있어도 큰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결국 강세 기조는 예전만큼 탄력성은 좀 크지가 않아도 강세 기조 연속성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정도 뭐 후반이나 되면 방향성이 조금 잡힐 것 같다. 언제까지고 박스권은 아니다 하셨지만 아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박스권의 상단 부인 2670에서는 1차적으로 조금 분할해서 팔 필요도 있겠군요.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젠가 그 3월에 대한 전략을 이렇게 써내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2670포인트를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1차적으로 목표치가 2010포인트고 2차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2100포인트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2070포인트를 접근하면서 또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서 2100포인트까지 꽉 채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시장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곧바로 그렇다면 현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 어떤 업종을 트레이딩하면 좋은지 그 대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보니까 포트폴리오 내 조정받는 업종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조정받는 업종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것을 뭐 조정을 받으니까 팔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두 축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은 IT하고 또 이 소비재 쪽, 또 산업재 쪽 이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어느 쪽을 덜어내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중을 한 5대5 정도로 맞춘 다음에 현금 비중을 얼마만큼 만드냐 이 측면에서 봐야 될 듯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느 쪽 비중을 늘리느냐 이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조정받는 쪽으로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이유는 지금의 장세가 어느 한 업종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업종 간에서도 이 조정이 보이고 또 조정이가 대상승이 이렇게 시소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른다 해가지고 사면은 바로 또 그날이 고점이 되는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조정을 보이는 모습 쪽으로 좀 사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소재 섹터 이런 것들이 오늘 중국 양회도 이번 주말에 있잖아요. 네. 다음 주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비재 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소비재가 있고 또 필수 소비재가 있고 이런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 어떤 조치가 나오고 중국 쪽을 봤을 때 굳이 또 경기 소비재 쪽만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한참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한번 이 필수 소비재 쪽이 워낙에 이제 개별 종목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 소비재 말고 또 이 필수 소비재 쪽으로 중국의 흐름이 또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필수 소비재다라고 놓고 보면은 결국 뭐 음식료나 의복이나 화장품 뭐 이런 쪽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중국하고 꼭 관련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그 내수 비중이 큰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중국만 논하기는 좀 힘들다. 결국 국내 사정도 봐가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을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하여튼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좀 좋게 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필수 소비재 쪽에서요. 네. 이번 주에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급락을 한번 보였었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던 와중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급락할 수 있다는 점. 결국 이 내수주들의 측면에서는 결국 필수 소비재의 가장 키포인트는 국내에서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결국 규제 리스크, 정책 리스크가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종은 선거 전에 강세를 보이기가 좀 힘들어서 왔었던 것이 지난 과거의 흐름이었습니다. 선거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은 아마도 이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또 내수에 대해서 오늘 나온 물가 지표 같은 걸 놓고 봐서도 지금 정부 쪽에서 계속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음식료, 의복, 화장품 또
지난해 유통 같은 그런 업종들은 어느 정도 규제 리스크가 있고 정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좋게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미국의 그 음식료 업종 흘러왔었던 그 모습을 놓고 보면은 이 스타벅스 같이 유통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하고요. 네. 단순히 콜라 제조하는 이 업체하고 놓고 봤을 때 이 시가총액 그 증가율이 이 유통 구조를 수직 계열화하는 쪽이 결국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훨씬 컸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됩니다. 결국 제조보다는 유통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설탕을 만든다 이거보다도 지금 유통의 수직 계열화 이쪽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 그렇다 본다면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골목 상권 이런 거를 굳이 논할 필요 없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주가를 논하는 데서는 그걸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체까지 완비하고 있는 그런 필수 소비재 쪽은 이번 해에 이 선거 이전에 나오는 규제 때문에 계속 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매수 기회로 내년을 보면서 한번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는 매수가 아니라 이 후반부의 매수 시점을 잡아서 내년을 보면서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수주 규제 리스크 불구하고 성장성 생각한다면 기노업에서 매수 대상이다 하셨는데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 이사님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 조선주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좋게 보시는 산업재 섹터 가운데 하나 또 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재 쪽은 아무래도 바닥을 치고 턴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산업재 쪽엔 건설도 포함이 될 텐데요. 이 네. 건설이나 조선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아마 수주 드라이브를 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건설 쪽은 좀 약간 좀 얘기가 틀리겠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얘기가 상반기에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선주 쪽으로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산업재 쪽의 접근은 그러한 안 좋은 점을 결국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관점에서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기대하고 있는 조선 그리고 수주 기대감 역시 높은 건설주 모두 다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선물적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또 동시만기 주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쪽 오늘 보니까 비차익 쪽은 매도 우위, 전체적으로 이 비차익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도 매수 우위 기록을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선물 장 초반엔 사지는 것 같더니 소폭도 파는 걸로 방향을 바꿨네요. 네, 오늘은 일단 베이시스가 전일 대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나 그 2월 29일에는 0.68포인트였는데요. 오늘도 한 0.6포인트대에서 움직이면서 베이시스가 양호한 모습인데 일단 매수 차익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형성된 그 주체가 일단 없고요.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 375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베이시스 측면에서 한 1.0포인트대 가면 외국인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론 베이시스가 0.2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베이시스가 좋아지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 차익 거래가 베이시스가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매수 차익 거래가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은데요. 네. 반면에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투신권을 중심으로 비차익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베이스가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선물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뭐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투신권에서 비차익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베이스가를 계속해서 개선시키는 모습이 되고 있고요. 어제보다
계속해서 베이시스가 낮아지고 있지만 이론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동시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베이시스는 되게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현물 쪽에서 그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좀 비차익 매도가 그치게 된다면 일단 베이시스는 좀 더 악화될 여지는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스프레드도 베이시스만큼이나 동시만기 관련해서 매물 출회 관련 중요한 변수라고 하셨는데 짧게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3월 다음 주 목요일인데 동시만기 1인데요. 매물이 국가기관이 한 8천억 정도 남아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한 5조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물량 중에서 이번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국가기관의 8천억 정도의 매물이 실제로 출회될 것인가. 근데 이거는 베이시스 수준에 따라 달려있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지금 그 기관 입장에서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얘네들이 지금 현물 비중이 거의 86%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베이스가 좋아졌을 때 매수 차익 거래를 하고 베이스가 나빠졌을 때 매도 차익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선물 비중이 좀 맞춰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현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조금 현물 비중을 줄이고 선물 비중을 높이는 현선물 차익 거래, 현선물 스위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물량이 지금 추정되는 규모는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베이시스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은 출해될 수 있는 국가기관 물량과 그리고 베이시스와 상관없이 현선물 스위칭 차원에서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의 비중 조절 차원에서 출해될 수 있는 한 2, 3천억 정도의 기관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반면에 외국인 물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출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데 유입된 그 환차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유입된 환차익이 1,130원에서 1,140원대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100원대 이하에서 일단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0포인트 이하로 악화된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물 부담은 출해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0.6%, 0.7포인트대 움직이고 있는 베이시스 수준을 감안하면은 일단은 이러한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쪽 돈 풀렸다고 하는데 기관이 오늘은 안 사주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상태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 선호 종목들도 오늘은 상승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요일 날 급락을 시켰어요, 막판에.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률은 강하지만 실제 주가의 진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운 장세가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장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변동성이 워낙 적다 보니까 수익 목표치를 좀 높게 잡으면은 수익을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목표치를 굉장히 짧게 잡으셔야 될 듯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작게 수익을 올려나가시면서 분할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고점인 2040, 50 정도 선에서의 지금 지수 저항이 좀 있습니다. 단기간에 조정이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종목을 공략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매수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듯해요. 아직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바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상황이 엄청 어렵다든지 이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그냥 종목을 전망이 좋고 그다음에 흐름이 강하면서도 좀 조정을 주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충분히 그 대응에 맞는 대응이 될 것이고요. 시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추격 매수는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북미 관계가 점차 개선된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뭐 평화 협정이란 것까지 추진할 거라는 얘기가 돌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아침부터 강하게 힘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상승이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고 재료에 의해서 오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는 남해화학이 상승이 좋았고요. 또 그 밖에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보였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유지는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 계속 이어지진 않고 장 후반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앞으로 추이를 좀 봐가면서 추세가 정말로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될 때만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체적으로 화학주들도 좀 강한 편입니다. 최근에 두바이유가 계속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특히 그리고 두바이유가 최근에 하락을 좀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반전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위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따라붙는 형태의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위치가 40만 원에서부터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취약되는 부분 없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늘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대한전선이 모처럼 만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거래소의 중견기업으로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자산을 매각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상화될 조짐이 안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권의 융자도 성공적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또 2천만 불 정도의 신규 수주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한전선의 장기 투자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기업이 정상화된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된다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보유 자산을 팔아서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들이 나중에 한번 결실을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호남석유 매수 관점, 대한전선도 역시 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이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제 4월 총선이 한 달여 정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일부 정치 테마주들은 완전히 시들해진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바른손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어차피 좀 어느 정도 예고됐던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급등세를 타는 종목에 몰릴 때만 주가 상승이 나오고 그 뒤에 주가를 끌고 가는 매매 주체들의 대응들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주가가 내리막을 타고 나는데 사실 그동안 주가가 오르고 3번이나 11,000원대의 고점을 찍고 빠지는 동안 호언장담을 했던 금감원의 추가 조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대선 후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책적으로 특별한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금감원에서 얘기를 했던 가장 1순위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말로만 끝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결국 저점을 자꾸 깨고 내려가면서 주가가 원상복귀를 할 경우에 개인들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이라도 줄 때 위험 관리를 하시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코프가 오늘 하락이 나오는데요. 리드코프는 아시다시피 대부업체로 좀 알려진 업체인데요. 최근에 경쟁사가 영업 정지가 됐습니다. 법정 이자율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내용 때문에 2개의 경쟁업체가 영업 정지를 갔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개시 가능성이 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영업 정지가 풀린 것이 아니라 뭐 좀 연기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좀 감면될 수도 있다, 이런 수준의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그런 변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투자 대상으로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노려보실 분들이라면은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한 4,700원 정도 중반, 4,75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고 접근하시는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림이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닭고기 업체로 잘 알려진 하림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좋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닭고기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주가도 바닥을 탈출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현재 실제 진행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대응은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 조정 시에 저가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현재로선 주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요. 또 상당히 좋은 진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은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겠습니다. 네, 닭고기 관련주 하림 매수 관점 의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034, 코스닥은 543선 정도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감이 한 20여 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과장님이 함께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쪽 2차 LTR로 뭐 많이 알려져서인지 사실은 뉴욕도 버냉키 발언에 뭐 실망하면서 유럽 쪽 효과는 크게 안 났던 것 같은데 우리도 상승폭은 막판대로 많이 줄어드네요. 예, 역시나 뭐 시장의 최근의 움직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유동성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여태까지의 어떤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 그리고 유럽까지도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게 뭐 많이들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았었는데 결국에는 근간에는 유동성이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많이들 지나치고는 있지만 유럽 쪽 이슈가 너무 커서요. 미국 쪽의 지표는 조금 들쑥날쑥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매주 좋아지고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 못 미쳤다고. 이제 앞으로 나올 또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미국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5일날 2월 ISM 서비스업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9일날 발표가 되는 지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월 실업률, 지금 예상치로는 8.3%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업률 발표,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자 변동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무역 수지 발표까지 해서 9일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그런 지표 발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은 유럽 시장은 6일날 그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일에는 ECB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은 상당히 크죠. 5일에서 7일까지 해서 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일날에는 2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소매 판매까지 9일날 있기 때문에 9일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양대 시장에서 굵직한 이슈 발표들이, 지표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건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에서 돈은 풀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 국채 시장도 굉장히 안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변수도 다음 주 초반 특히 전인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열리게 되고 다음 주 전략을 좀 미리 세워주시죠. 참 동시만기도 감안해서요. 네, 우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국 쪽에 중국 시장에 있어서 중국 전인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는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번 주 들면서 특히나 10년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지난주 5.5544%에서 전일 4.951%로 해서 4%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4%대는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네. 그런 금리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유럽발 재정 리스크는 점점 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걸 기다린다라면은 늦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더 긍정적인 변수, 지표와 이런 긍정적인 변수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는 중국 전인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중국 전인대 뭐 양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또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그에 앞서서 일단 뭐 3월 달로 뭐 금요일이라서 기분은 조금 스타트 같지 않습니다만은 3월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몸담고 계신 동양증권의 밴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리스크가 감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이러한 뭐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8월 초부터 이제 생겼었죠. 그러면서 작년 연말까지 시장을 짓누르던 그런 이슈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원인점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다시 그 이전의 지수대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수 밴드 자체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전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 다른 타 증권사들에 비해서 좀 좋게 봤던 네.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이러한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지금 감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원인점까지는 지수대가 회복이 되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적어도 2100 이상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짚어볼 필요가 네. 있는 부분이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이후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한 것이 미국식 방법이죠. 결국엔 돈을 많이 풀어서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겠다라는 네. 건데요. 그렇게 해서 본다라면은 유럽 쪽에서도 유동성이 더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향후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수순을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예.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마련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단이 또 뭐 미국, 유럽 분위기 때문에 더 좀 견고해지고 심지어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제 깨도 2천은 좀 지지가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원인점 자체가 이제 감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1900 그러니까 지수로 본다라면은 수렴한 이후에 방향을 잡은 한 1900대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1900대가 깨져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면은 다시금 어떤 그 유럽의 재정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걸로 다시 되돌이키는 수순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런 국면이 펼쳐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1900 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그러면 1900 밑으로는 아무리 여유를 준다고 해도 빠질 수가 없는 장, 2100까지는 가야 정상의 시장인데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중국 양의 수혜주도 다들 거론을 하시는데 혹시 종목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뭐 중국 관련주로 해가지고 2007년도만 하더라도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었죠. 이유 자체가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인프라 시설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설로 인해서 그러한 뭐 산업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다라면은 네. 지금은 이미 그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 자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소비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전인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구간이 아니다라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만 없다라면은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그런 제스처
지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 관점에서 종목을 꼽아보게 된다라면 역시나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다음 주에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여지듯이 사실 산업 섹터가 아니라 소비 확대 수혜주로 꼽는다고 해도 이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오늘 소폭 빠지는 코스맥스 언제쯤 사면 베스트 타이밍일까요? 예,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 아주 양호하게 잘 받았는데요. 밑에 보면은 이평선들을 밑에 깔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러한 이평선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레벨 다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에 충분히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그럼 한 18,000원, 19,000원 이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 우선 뭐 17,000 중반원대 정도까지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맥스 전 고점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중국 양회 전인대 관련 수혜주로 코스맥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기존 포트 보면서 이제는 AS 받아볼게요. 동행증권 권영무 과장님의 기존 포트가 이랬습니다. 추가 매수한 이라이콤이 비중이 40%나 됐었네요. GS 리테일이 25%, OCI도 역시 동일하게 25%였습니다. 자, OCI와 GS 리테일의 수익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OCI는 참 잘 갔던 데 비하면 조금 아쉽다는 느낌까지 주고 있고 이라이콤은 뭐 거의 신고가, 그죠? 화요일 날 6% 급등까지 했었는데 뭐 지금 편입 시기 대비 이라이콤이 제일 좋네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IT 관련주 쪽에서 삼성전자를 포트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넣게 됐는데요. 네. 시기까지 잘 맞아떨어져서 저번 주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날 2월 28일 날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발생한 거래량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전에 이제 그 블록딜, 자사주 블록딜 이후에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누차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방향이 위쪽을 잡히고 난 다음에 신고가 갱신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 증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어제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은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 5일선을 깨지 않고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전히 뭐 목표가인 19,800원까지는 수익 극대화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주가가 매수가 16,200원 대비해 가지고 상당 부분 올라와서 목표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충분한 수익 극대화 전략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OCI 또 늦게 매수 가담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뭐 권영무 과장님이야 지금 수익 구간이지만 좀 한숨 지으실 것 같아요. 그때 얼마였더라요? 31만 8천원 딱 찍고는 지금 계속 좀 밀리는 그런 추세인데 AS 해주시죠.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평선 저항을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정확히 받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손절가를 좀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만 8천원이 깨진다라면은 우선 이러한 상승 추세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판단을 하고 24만 8천원만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지속적으로 홀딩할 생각입니다. 목표가 32만 원인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왔었던 그런 악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독일 쪽의 보조금 축소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하락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로서 좀 작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유는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보다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어떤 그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목표가 32만 원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CI는 손절가 23만 8천원만 안 깨면 계속해서 홀딩하겠다는 의견. 이라이콤은 목표가 근접했는데 너무 모습이 좋다고 AS 들어봤습니다. 오늘 포트에는 편입 안 됐지만 코스맥스도 중국 관련 수혜주로 관심 가져보십시오. 지금까지 동행증권 권영무 과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설근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나 시청자 의견 쓰기 등이 가능해졌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